그리고 건버스터 하면 뭡니까? 건버스터의 대표 포즈 바로 팔짱 포즈. 이야, 로봇이 팔짱을 꼈다? 그러면 건버스터의 오마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CCS 토이즈에서 드디어 건버스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은 국내 가격으로 339,000원이고요. 그리고 발매가 24년 2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히어로타임에서 현재 구매자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건버스터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총 2분을 추첨을 해서 CCS 토이즈의 차기작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톱을 노려라! 애니메이션이 벌써 35주년이라고 합니다. 여기 로고 보면은 35의 애니버서리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긴 그렇죠. 건버스터가 애니메이션이 80년대 후반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나저나 이번에도 CCS 토이즈 박스가 더 커졌습니다. 가로가 이게 지금 몇 센치냐? 56cm? 56? 세로가 35, 폭은 24cm? 이게 맞나? 아무튼 무지막지 큽니다. 사이바스터보다 커요. 넓이도 넓인데 이 높이 있죠? 박스의 높이도 딱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24cm라고 하니까 또 그 와중에. 그리고 박스 뒷면에는 지구제국군의 엠블럼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건버스터의 머리 모양이기도 하죠. 그리고 박스의 옆면에도 톱을 노려라 35주년의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박스 열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 이번에도 아주 멋진 일러스트가 이렇게 박스 아트처럼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CCS 토이즈의 건버스터도 이런 형태로 더블 버스터 코레더의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름은 금박으로 되어 있네요. 뒷면은 여전히 이제 거친 화풍의 그런 흑백의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데 버스터 실드 망토 형태죠. 요거를 손에 쥐고 딱 서 있는 멋들어지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용물로는 바로 맨 위에 이렇게 매뉴얼 들어가 있고 이렇게 꺼내면 되고, 내용물로는 거대한 스티로폼, 여기에 본체라든가 버스터 실드, 이펙트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거대한 블리스터, 여기에 이제 더블 버스터 코레더의 파츠들과 그리고 다른 무장과 어깨 파츠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절반짜리 블리스터로 베이스, 톱을 노려라, 건버스터 써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그 외의 파츠, 헤드라든가 흉부 아니면 베이스 조인트 아니면은 어깨에 들어가는 파츠나 이제 등에 들어가는 파츠 등등등 여기 들어갑니다. 왼쪽은 2층짜리인데 오른쪽은 3층짜리예요. 위에 2개 층은 더블 버스터 코레더의 이펙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블리스터 하나당 이펙트가 몇 개니? 16개씩. 그럼 합계 32개의 이펙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교체용 손들과 베이스용 조인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부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부속품이 뭔가 많습니다. 가운데에는 지금 본체에 장착할 파츠들을 다 꺼내놓은 상태고요. 아래쪽에 버스터 실드, 토마호크, 홈런, 코레더 이펙트 파츠는 너무 많아가지고 다 꺼내진 못했어요. 그냥 이따가 하나 꺼내가지고 형태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축퇴로를 꺼내는 씬의 제형 파츠들이 여기 모여있기도 하고, 교체용 손들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일단 큼지막한 것부터 한번 볼까요? 버스터 실드 파츠는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은 하나가 아예 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주름이 가장 많은 파츠라고 볼 수 있겠는데, 끝에가 울퉁불퉁한 표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결의 느낌? 이 천의 결 같은 느낌을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내부에는 붉은 색깔로 동일하게 결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 파츠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주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손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츠는 이제 등에다 장착하는 게 아니라 손 교체해서 이렇게 망토를 감싸고 있는, 몸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버스터 실드 파츠와는 또 다르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스터 실드의 메인 중앙부입니다. 아예 등을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등 파츠 자체에도 도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양옆으로 조인트는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 실드 자체에도 역시나 주름의 표현이라든가 이 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고, 끝부분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찢어져 있는 느낌도 있고 울퉁불퉁한 느낌을 다 재현을 해놨죠. 끝부분에 가도 이 결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질감 표현 같은 거는 놓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내부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자락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쫙 붉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버스터 실드의 좌우 파츠입니다. 서로 대칭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윗부분에는 이제 관절을 끼울 구멍이 나 있는 형태고요. 내부는 역시 붉은색이고, 역시나 끝자락이 울퉁불퉁 막 해져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질감 표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또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 오른쪽 파츠도 이렇게 끝부분이 아예 완전히 막 중간중간 찢겨 있는 느낌도 좀 있고요. 표현 자체는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 파츠를 가지고 와서 구멍에 맞게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들어가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버스터 실드를 완성을 해봤는데, 혹시 이 합금 조인트가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로 좀 열을 가해서 살짝 가해서 끼워주시면 잘 들어가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서 봤을 때 실루엣 자체는 이 오른쪽 방향으로 좀 더 휘날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조인트는 실드 자체가 이렇게 양옆이 회전도 하지만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앞뒤로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이렇게 꺾어주는 게 가능하니까 이제 편한 대로 형태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버스터 실드 모양 처음에 그냥 딱 스탠딩 포즈로 잡을 때는 처음에 끼우면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있을 텐데 관절들을 좀 안으로 이렇게 꺾어주면은 모양이 딱 맞습니다. 이 안쪽 라인이 딱 맞게 돼요. 그래서 딱 스탠딩 포즈로 세울 때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버스터 코레더 파츠들인데요. 이렇게 두 개씩 한 쌍으로 다 묶어 놨습니다. 한 번씩. 일단 이 버스터 코레더 이제 팔 다리 구분이 있습니다. 팔에 사용하는 거는 이 윗면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파츠들이 다 결합된 후에도 평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다리에 쓰이는 것도 위에는 평면 같지만 살짝 틀어서 보면은 이 파츠들끼리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 외에도 팔용에 없었던 약간 작은 핀 같은 것들도 조금씩 있어요. 요거는 다리에 들어가는 코레더 파츠예요. 그래서 결합부의 형태, 모양새를 보면은 좀 더 편하게 구분할 수 있고요. 같은 형태의 두 개의 파츠가 이렇게 결합되면은 이렇게 한 쌍으로 제대로 맞물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결합 자체는 내부에 자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착할 때 어느 정도 다가가면 찰칵하고 혼자 붙게 되니까 좀 편하게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레더의 겉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에는 진한 메탈릭 컬러, 그리고 중간 부분에 메탈릭 골드 계열, 그리고 겉부분에는 건메탈 계통으로 해서 컬러링도 무게감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코레더의 중간 부분 있죠. 여기에는 양각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장착할 때 팔과 다리 전부 다 자석으로 이루어지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터 코레더 이펙트 파츠입니다. 형태는 두 가지, 각각의 형태별로 16개씩 도합 32개의 이펙트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씩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펙트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하나는 뿌리부터 시작해서 두 갈래로 끝나는 게 있고요. 뿌리부터 시작해서 세 갈래가 뻗어나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각각의 파츠별로 클리어 블루 도색으로 되어 있어요. 가만 보면은 이제 규칙적이진 않죠. 아예 통일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진한 파란색들이 보일 때도 있고, 끝에는 좀 더 투명한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 특유의 번개가 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게 어느 정도 또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컬러로 되어 있고요. 뿌리 부분은 자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중간중간 클리어 도색으로 되어 있고 뿌리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석 같은 경우는 아까 콜에더에 붙이는 게 아니라 전개된 팔의 손목과 발의 발목 부분에다가 거기 철판이 있거든요. 해당 철판에다가 붙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터 토마호크!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무장이기도 하죠. 일단 슈퍼로봇 대전의 연출상으로 봤을 때 어깨 내부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무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디테일은 화려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은 굉장히 투박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네요. 날 부분도 그렇고 이 중간 부분 그리고 이제 몸통에 오기까지 전부 다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끝부분 생각보다 이 끝부분이 뾰족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앞뒷면이 다르게 조형되어 있진 않습니다. 동일하게 형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손잡이 부분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더 두꺼워짐과 함께 중간에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끝부분에도 이제 금색으로 해서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네요. 따로 뭐 전개 기믹이라든가 이런 토마호크 오리지널 기믹 같은 건 없는데, 그래도 이 연결해줄 연결 조인트가 들어있긴 합니다. 해서 이렇게 좌우에 손잡이를 연결해서 실제 게임 속에서 보여준 그 연출대로 토마호크 두 개 연결할 수도 있죠. 이때 길이가 꽤나 길어지는데 양옆 30cm가 넘네? 토마호크 하나당 길이가 14cm 정도 되네요. 약 31cm 정도 나옵니다. 와우. 그리고 또 다른 무장, 버스터 홈런. 이름 그대로 야구 배트입니다. 예, 버스터 홈런, 야구 배트입니다. 이걸로 적을 때리냐? 그게 아니라 빛으로 이루어진 공을 만들어서 그거를 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이펙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그 빛으로 이루어진 공이고, 주변으로는 타격 이펙트가 들어가는 거죠. 내부는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터 홈런의 이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주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심심하죠? 버스터 홈런의 디테일도 잘 보면 중간중간 마치 징 박힌 것 마냥 디테일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하나만 뭔가 다릅니다. 그죠? 그 윗부분이나 이런 데는 저런 이상한 부분이 없이 딱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형태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음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중간에 손톱걸이처럼 보이죠? 얘를 열어보면은 배터리 박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연 시트 제거를 해주고, 이 배터리 박스의 커버도 자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자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가보면 이곳이 LED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스위치가 없잖아요. 자석식입니다. 얘가 붙으면 켜져요. 그리고 떨어지면 꺼집니다. 그리고 특징 중 하나가 다시 한 번 더 점등을 하면은 보이나요? 서서히 켜졌다가 서서히 꺼지는 형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숨 쉬듯이. 그리고 얘가 떨어졌다가 다시 켜지면 다시 제대로 점등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칠 때 빵 하면서 타격하는 이 이펙트 덕분에 굉장히 화려한 느낌으로 전시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LED도 한몫하고요. 다음은 슈퍼 이나즈마 킥 파츠입니다. 발바닥의 궤도에서 거대한 스파이크들의 등장과 함께 이렇게 킥을 날리던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 스파이크들 굉장히 뾰족하게 조형됐거든요. 엄청 뾰족해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 이번에도 자석으로 탈부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짠! 이펙트 파츠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트 파츠 이렇게 앞쪽을 보면은 좀 더 이제 펄 도색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이 쫙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발바닥 파츠를 여기다가 먼저 끼울 수도 있고요. 끼워놓고 이 이펙트 째로 자석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펙트 없이도 자석으로 그냥 요거 스파이크만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선택사항이기도 하죠. 이펙트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게 돼가지고 그 극중의 이미지보다도 더 좀 화려한, 강렬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용하는 거는 이따가 액션 포즈 보면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손은 총 6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장손이 2종류, 한 손은 검지손가락을 살짝 펼치고 있는 손으로 해서 한 쌍, 그리고 하나는 일반적인 무장손 한 쌍에서 무장손만 2종류고요.
주먹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쥐고 있는 형태의 주먹손, 손등 부분에 이런 손가락 주변으로 디테일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전지가동 손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전부 다 가동하는 손가락이고요. 이게 이 손에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존의 CCS 토이즈의 다른 손들도 보면은 손가락 마디마디 가동만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쪽은 손목 가동이 하나 더 추가돼서 손바닥이 쫙 하고 이렇게 펼쳐지는, 안쪽에 숨겨져 있다가 쫙 하고 펼쳐지는 기믹이 하나 포함되는데, 이게 호밍 레이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소엔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손목을 가동시켜서 이렇게 꺼내는 거죠. 되게 작은 부분인데, 오? 이것 좀 괜찮네라는 그런 느낌? 거기다가 손가락들도 되게 크게 뻗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 손목 기믹까지 다 활용을 하면은 그 더블 버스터 콜에더 사용할 때 이렇게 위아래로 괴수 받치던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버스터 미사일 손 두 종류, 완전히 쫙 편 손이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모은 형태가 있어서 총 두 종류가 들어가고요. 손가락의 끝마디에는 다 이제 버스터 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에, 사출 직전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손등이나 손가락의 디테일들도 앞선 그 손들과, 무장 손들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호밍 레이저 봤잖아요. 그래서 고정 손들에도 보면 손바닥에 호밍 레이저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퇴로 꺼내는 연출용 파츠, 일단 전용 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오른손으로 축퇴로를 손에 쥘 거고, 흉부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명장면이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뚫고 꺼내던 축퇴로, 그걸 구현하기 위한 거라서 건버스터에 흉부 프레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구멍이 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것도 보면 진짜 사람 뼈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특징이기도 했어요. 건버스터 보면서 항상 느꼈던 거는 로봇인데 되게 내부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거기다가 이 파츠는 이제 메탈릭 도색인데 광택도 좀 들어가 있는데 생긴 거는 사람 뼈처럼 생겼잖아요. 되게 독특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었죠. 참고로 해당 파츠도 자석으로 연결됩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따가 흉부 꺼냈을 때는 자석 연결이고요. 그리고 꺼내진 축퇴로 파츠, 이 끝부분에 있는 게 축퇴로고요. 여기도 세밀하게 디테일이라든가 도색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진짜 마치 조금 징그럽다면 징그럽죠. 마치 내장이 꺼내진 것 같은 느낌이래가지고, 그래서 안쪽으로 가면은 메탈릭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들과 함께 가슴 연결부가 있습니다. 역시 이 가슴 연결부 역시 자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자석 말고도 약간 코드 같은 게 보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 겉에 있는 검은색과 빨간색은 실제 전선이네? 맞습니다. 여기도 LED가 들어갑니다. 이따가 포즈 잡을 때 직접 한번 해보겠지만은 꽤나 멋진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본 프레임 파츠랑 같이 연동하면은 딱 요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손까지 껴보면 딱 요런 느낌. 이거 빨리 액션 포즈 잡아보고 싶다 이거. 와우. 다음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기믹 자체는 기존의 CCS 토이즈랑 같은 기믹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에는 금박으로 톱을 노려라 건버스터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조인트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과 그냥 스탠딩용 해서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이 조인트를 베이스에 연결하는 캡이 있어요. 이 캡은 요 고정된 부분에 이렇게 씌워져 있다는 거. 그래서 베이스 연결할 때 이 조인트 먼저 끼우고 뒤로 가서 바닥면에 이 캡을 씌우고 돌려줘야 이렇게 고정이 잘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아래에도 톱을 노려라 35주년 로고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조인트도 보면은 이 중앙 부분이, 요 손잡이 부분이 수평일 때 이 뒤에서 밀어주면은 조인트가 빠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빼보면은 안쪽에 톱니가 있고요. 이 톱니의 각도에 따라서 각도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바꾸고 끼워준 다음에 다시 이 친구를 고정 핀을 끼워서 90도 정도 돌려주면은 고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스탠드 기둥은 쇠로 되어 있고요. 긴 것과 짧은 게 있는데, 짧은 걸 활용했을 때는 이제 바닥에 세우는 게 가능하겠죠.
거기다가 이번에 건버스터의 특징적인 그 팔짱 낀 포즈라든가 이런 스탠딩 때문에 요 길이도 좀 세밀하게 재조정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즈 잡으실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체에 사용할 디스플레이 조인트도 총 3종류 기존과 같습니다. 수평 조인트, 그리고 본체를 살짝 뒤로 넘길 수 있는 조인트, 그리고 앞으로 숙일 수 있는 조인트 해서 총 3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도 스프링으로 해서 합금으로 된 부분에 연결부로 되어 있죠, 여기도. 자, 이제 본체 부속품들이 남았는데 그 전에 매뉴얼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는 그냥 딱 펼치면서 매뉴얼이구나 막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갑자기 짠! 오! 오카에리나 사이. 이건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가만 보면 그냥 글자만 써놓은 게 아니라 그 특유의 그 점들, 빛들 그걸로 만들어 놔서 이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체 완성을 시켜봐야겠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양쪽 어깨입니다. 어깨 외장 파츠, 특유의 그 줄무늬와 함께, 주황 색깔 줄무늬와 함께 디테일한 외장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바깥쪽으로는 추진 장치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특히나 내부 디테일이 참 화려합니다. 금색으로 작은 포인트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위쪽에도 줄무늬, 그리고 그 안에도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전부 다 통일된 색상이 아니라 가운데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꽤나 메카닉적인 디테일, 여기 레일 디테일도 좀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 플랫 부분도 이 내부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어깨에 결합될 구멍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바깥쪽 다시 보면 이렇게 패널 라인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광택 진짜 이쁘다. 깔끔한 게 되게 이쁘다. 자, 아무튼간 왜 어깨부터 봐야 하느냐, 어깨 쪽에 이 바깥쪽에 플랩 말고도 이 날개가 2개씩 달리게 되죠. 이 날개 파츠도 디테일이라든가 광택, 메탈릭 컬러, 내부의 디테일까지 전부 다 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결합할 때입니다. 결합할 때 안쪽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는데, 잘 보면 조인트가 볼관절 양옆에 이렇게 핀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요거 자체는 합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끼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잡고 끼우는 게 아니라 이 볼 조인트의 이 뒷부분, 기둥 부분을 잘 지탱해서 뒤쪽에 힘을 줘야 된다. 괜히 아래쪽 잡고 끼우면은 혹시나 이제 또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조인트 뒤에 기둥 쪽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힘을 주고 눌러야 안전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또 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만 보면 볼관절이니까 살짝씩 이렇게 비트는 액션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깨의 실루엣이 완성이 됐습니다. 날개가 달리면서 굉장히 샤프하고 날렵해 보이는 느낌이죠. 여기서 체크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LED입니다. 어깨에 오리지널 기믹으로 LED 기믹이 들어갔는데 그 배터리 체크하고 확인해야죠. 배터리 박스는 어깨 내부 이 주황색깔 줄무늬 좌우를 잡으면은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편리해요. 그 다음 안쪽에 이 절연 시트 떼어내고 커버를 다시 덮어줍니다. 그러고서는 안쪽에 이 레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화살표가 위아래로 있죠. 이거를 한쪽만 벌려도 연동이라서 벌려주면 짠! 보입니까? 노력! 이 톱을 노려라는 애니메이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노력 그리고 근성! 노력과 근성, 이게 이 건버스터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그게 이 오리지널 기믹으로 어깨에 레이저 각인된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커버를 닫으면 꺼지는 거고요. 열면 켜지는 거예요. 와, 근데 노력, 근성. 야, 이거는 한자를 몰라도 건버스터를 좋아한다면은 이런 노력이랑 근성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센스 있는 기믹이더라고요. 와, 노력과 근성을 양 어깨에 짊어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믹이다. 거기다가 색깔도 노리코랑 카즈미 떠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색깔 선정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LED 기믹까지 체크가 끝났으면은 마지막으로 체크할 거는 이 날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잡고 내리면 건버스터가 사용하던 레이저 빔
발사구가 이렇게 해치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펼쳐보면 짠! 앞뒷면이 다 이렇게 다 구멍이 드러난다는 거, 이런 기믹도 있고요. 이러면 어깨 기믹은 확인했으니까 다음 파츠 보죠. 그리고 등에 장착할 부스터 파츠, 이쪽도 컬러링이다 아니면 전체적인 실루엣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더 안쪽에 파여있는 부분이라든가 패널 라인 같은 것들도 더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도 라인이라든가 위쪽에 붉은 색깔 포인트 컬러라든가 아래쪽에 부스터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볼륨감 있고 각진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이 안쪽에는 작은 날개가 수납되어 있기도 합니다. 날개 자체에도 디테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꺼냈을 때 그거 보는 재미가 조금 있네요 또.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입니다. 이쪽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나 파여 있는 부분들 그런 거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릎 양옆에 들어갈 파츠인데 이거 약간 럭비공처럼 되어 있잖아요. 반으로 갈라줍니다. 여기도 이제 자석으로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주면 내부의 디테일과 함께 결합부가 드러납니다. 내부에도 디테일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겉에서 봤을 때도 기믹이 또 있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은 양옆에 이제 레이저 발사구가 개폐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펼쳤을 때 위아래까지 전부 다 연동해서 함께 펼쳐집니다. 다음은 머리인데 혹시 모르는 파손 때문에 이제 분리되어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결합을 하고 중앙을 딱 맞추어서 꾹 눌러주면 되고요. 형태 자체는 크게 리파인을 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갔다는 느낌은 있는데 거의 원작에 가까운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뿔과 뒤에 머리 형태가 같이 합쳐지면서 엠블럼이 되는 이런 특징도 굉장히 좋았고요. 뒤쪽에 주황색도 그리고 뿔의 금색도 굉장히 이쁘게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눈의 디테일이 참 좋았는데 이 주변으로도 보면은 이제 패널 라인이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든가 모노아이처럼 생겼는데 안쪽에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눈이라든가 그리고 턱 부분의 붉은색도 진한 컬러로 아주 이쁘게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안쪽에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다거나 이 위쪽에 패널 라인이 좀 더 추가됐다거나 뒤통수에도 보면은 패널 라인이 더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참고로 뒤통수는 이렇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 진짜 잘 뽑혔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체 등에 가서 등 외장 역시 자석 연결이고요. 빼주면 배터리 박스가 드러납니다. 절연 시트 빼줄게요. 참고로 본체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깨나 배트와는 다릅니다. 본체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AG5번 3개가 쓰이는데 나머지 홈런이나 아니면 어깨에는 LR41번 3개씩이 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착이 되어 있지만 혹시나 배터리가 다 됐으면은 이제 교체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절연 시트 확인이 끝났으면은 등은 자석 연결. 먼저 양 다리에 파츠들을 끼워줍니다. 참고로 이 연결부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끼워주고요. 역시나 조인트는 합금이고요. 손도 끼워줍니다. 그리고 노력과 근성의 양쪽 어깨, 그리고 등에다가 부스터 파츠, 그리고 마지막은 대망의 머리 완성! 건버스터! 웅장하다. 진짜 크다. 자, 그럼 건버스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체 드디어 완성이 됐으니까 쭉 한번 둘러봐야겠죠. 이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웅장합니다. 그냥 웅장한 것도 아니고 무지막지 웅장합니다. 좀 놀랄 정도로 웅장한데 그도 그럴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CCS 토이즈에 발매된 모탈 마인드 시리즈 내에서도 최고 사이즈를 자랑을 해요. 진짜. 일단 머리까지만 해도 28.5cm 가량이 나옵니다. 딱 이 뿔까지가 28.5cm 가량 되고요. 지금 어깨까지는 30cm가 넘는데 잠깐만. 어깨까지가 약 35cm 가량 나오네요. 35cm. 조금 넘나? 아니다, 35cm 정도. 예. 그래서 높이가 진짜 커요. 그러면 무게는 어느 정도일지 올려보도록 합시다. 짠. 뭐 잘못 봤나? 1448g?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볼륨감을 자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쪽부터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이 웅장함이 개인적으로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굴 자체야 아까 디테일하게 봤으니까 주변이랑 함께 어우러지는 걸 한번 보면은 어깨에도 보면은 요 특유의 라인, 약간 벨트스러운 디테일의 어깨 라인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목 주변으로 프레임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메탈릭 컬러로 해가지고 아주 색깔도 이쁘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깨 외장의 연결부는 전체 통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절이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일정치 밑으로 내려오면 관절이 더 안 넘어갑니다, 밑으로. 거기다가 이 합금 프레임에도 어느 정도 디테일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건버스터, 어깨 깡패, 왁 하고 치솟아 올라있는 이 어깨가 그냥 일반적이었으면은 저게 멋있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건버스터라서 이게 진짜 멋있나 봐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되니까 이게 멋있어? 멋있어! 이게 되니까 이 특유의 볼륨감이 정말 잘 살아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등 부분도 보면은 부스터 파츠 주변으로 해서 이제 등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을 더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겨드랑이죠. 이쪽에도 빨간 색깔 라인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디테일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광택도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파츠를 슬쩍 들춰보면은 어깨에도 외장 디테일들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안쪽에 그 애니메이션상 연출을 보면 약간 실링 처리되어 있는 것 같은 관절부들 있죠. 이런 부분들. 허리나 아니면 무릎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이 허리 외장 부분을 제외하고 뭐 허리랑 요 어깨 관절부는 기본적으로 파츠에 도색이 되어 있는 건데 내부는 합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대로 합금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거든요. 무릎 관절은. 발목도 내부에는 합금, 겉에 이제 도색된 파츠를 더 씌운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름의 그 디테일, 라인 이런 것도 잘 살려놨다. 대신에 좀 더 메카닉적인 느낌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흉부에도 보면은 패널 라인과 함께 이런데 약간 이제 숭숭 뚫려 있는 이런 디테일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주황 색깔 라인도 보면은 위쪽에 디테일과 함께 들어가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액션 포츠 때 또 보겠지만 이 흉부 외장도 이렇게 자석 연결로 해서 벗겨줄 수 있습니다. 와우, 이 안쪽 보이나요? 외장 내부에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아주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부를 감싸고 있는 이 골격, 이 프레임, 와우. 이 프레임도 자석 연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벗겨보면 짝! 내부에 축퇴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동력원이죠. 그 주변으로는 진짜 마치 장기 같은, 제가 아까 건버스터 그 토블로레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로봇인데 되게 내부는 사람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다소 좀 그로테스크할 수 있지만 아무튼 내부 디테일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S 토이즈 건버스터를 만들면서 원작의 메카닉 디자이너 분 중 한 분이셨던 미야타케 카즈타카 씨가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만 보면은 축퇴로가 한 개만 쓰인단 말이에요. 흉부에 있는 축퇴로. 근데 동력원은 축퇴로 2개란 말이에요. 그 축퇴로가 여기 골반에 있다고 합니다. 가랑이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CCS 토이즈에서는 요거를 재현을 했습니다. 고간 아래쪽을 슬라이드하면 내부에 슬쩍 이렇게 축퇴로가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더 벌어지진 않고 색깔이라든가 디테일은 아까 가슴에 있었던 축퇴로랑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흉부와 가랑이에 있는 축퇴로, 총 2개의 축퇴로가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동안은 두 번째 축퇴로가 어디 있는지는 딱히 설정이 공개됐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상품화하면서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입체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진짜 광택 좋다. 저 살짝 비치는 거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팔 부분, 팔뚝이라든가 아니면 팔꿈치, 팔꿈치에도 합금으로 사용된 관절 아예 크게 드러나 있고요. 팔뚝도 보면은 주황 색깔의 라인이라든가 그 외 메탈릭 컬러들 굉장히 멋들어지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팔 뒤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손목에도 보면은 이제 나머지 관절들에서도 봤었던 그 디테일도 볼 수가 있고요. 손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은 골반. 골반은 방금 봤었던 이 축퇴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거 되게 소소한 기믹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두 개의 동력로 제대로 볼 수 있어서 그건 참 좋네요. 아무튼 간에 스커트에도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사이드 스커트 아까 파츠로서 봤지만 이제 내부에는 또 합금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나 뒤쪽 스커트도 앞쪽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골반의 이 중앙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리, 허벅지 부분에도 디테일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뒤쪽에도 이제 앞이랑 다른 디테일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허벅지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무릎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합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해서 주황색의 라인들과 무릎 라인과 정강이 라인, 발목 라인 쭉 이어지는 이 형태의 주황색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잘 보면 무릎도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굴곡도 좀 많네요. 그리고 무릎의 바깥쪽 파츠 이쪽에도 레이저 발사구가 들어가 있었던 거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정강이에도 보면은 패널 라인이라든가 안쪽에도 약간 덕트스러운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으로도 나름 또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바깥쪽에도 덕트 디테일은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발목에도 특유의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 볼 수가 있고, 발바닥 자체에도 약간 궤도 디테일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는 추진 장치가 보이고 패널 라인도 조금 보이고요. 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앞에서 위로 쫙 하고 올라가는 라인이나 발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라인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꿈치 쪽으로도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 이런 것들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흉부의 해치를 왜 먼저 열어봤느냐? 바로 LED 때문인데요. 아까 등에서 절연 시트 제거했죠? 스위치는 등 위쪽에 있습니다. 등 위쪽에 중앙부가 스위치고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빰! 건버스의 눈, 그리고 이마, 그리고 흉부, 축퇴로에 불이 들어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불 들어오는 게 특징이고요. 무엇보다 이 축퇴로 여기가 약간 심장부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한 번 더 누르면 짠! 이렇게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꺼졌다가 약간 심장의 고동 같은 그런 느낌의 LED 기믹이 들어가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참고로 이 LED 5분 정도 뒤면은 자동으로 소등된다고 해요. 나머지 LED도 다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흉부도 흉부지만은 얼굴, 눈 정중앙이랑 이마의 정중앙이 빛납니다. 이게 이마 같은 경우는 버스터 빔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간 번뜩이는 요런 느낌이 보기가 좋네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부분 기본적으로 볼관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 디자인 자체가 턱이 밑으로 길고 양옆으로 좁아가지고 고개 돌리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돌아가는 부분 자체가 좀 한계도 명확하고요. 대신에 목 안쪽 프레임이 휙 하고 들리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어집니다. 마치 위에 있는 적에게 버스터 빔을 이렇게 방향을 틀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 외에는 고개를 좌우로 까딱이는 부분이나 숙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깨일 텐데 아무래도 팔을 움직이려면은 이쪽 위에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어깨 외장은 이렇게 회전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 이 프레임 자체는 이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관절이 두 개예요. 바깥쪽에 하나, 어깨 안쪽에 하나. 대신에 이거 움직일 때 조심할 거. 머리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닿아요. 그래서 이 간섭이라든가 요 혹시나 스크래치 같은 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깨 내부의 관절로 또 크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게 아니더라도 요 바깥쪽 관절로 숙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거기다가 이 또 바깥쪽에 이렇게 어깨 자체를 앞뒤로 회전시킬 수 있는 관절도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좀 움직이면서 팔 들 때라든가 이럴 때 써먹을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도 바깥쪽 날개나 이런 외장 자체는 가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팔 내부 공간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어깨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내부에 관절이 있어서 앞으로 크게 빼거나 뒤로 넘기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 축을 밑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렸을 때는 관절이
꽤나 많이 내려가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션 포즈 잡을 때 형태에 따라서 좀 위치 맞춰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 본인이 올릴 수 있는 만큼 관절이 허락하는 만큼 다 올라가고요. 팔을 앞으로 들 때도 크게 간섭 없이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팔 회전 가능하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집니다. 굉장히 크게 굽혀지고요. 거기다가 손목 같은 경우도 내부에 볼관절이 있어서 유연하게 돌아가거나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허리도 굉장히 크게 돌아가는데 완전히 이렇게 돌려주는 게 가능해요. 허리 자체를. 그래서 허리도 굉장히 유연하고요. 거기다가 좌우로 스윙하는 것도 아래쪽에 축으로 아주 튼튼하게 스윙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를 숙이는 가동도 아주 큼지막하게 해줍니다. 흉부에서 한 번, 허리에서 한 번 해서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요. 뒤에서 보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척추 디테일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 그나저나 진짜 가동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허리 숙일 때가 엄청 넓어요. 자, 그 다음 고관절인데 고관절 일단 스커트가 어느 정도로 가동하는지 먼저 봐야겠죠. 일단은 전면부 스커트를 가동하면은 이 사이드 스커트가 움직일 수 있는 락이 풀려요. 여기 잘 보면은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사이드 스커트를 옆으로 드는 게 안 됩니다. 옆으로 드는 거. 근데 락을 풀고 옆으로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죠. 아예 벌려줄 수가 있어요, 사이를. 그리고 전면부 스커트도 기본은 볼관절인데요. 고관 안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짝 위에서 봤을 땐 스커트가 살짝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다리가 움직일 만한 공간 확보도 확실합니다. 이 뒤쪽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옆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위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 아주 단단하고요. 옆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위치를 살짝 맞추면은 거의 90도 정도가 그대로 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들어지고 무엇보다 굉장히 단단하네요. 다리를 드는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스커트가 튕겨져 나갈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면은. 그래서 요 정도 90도 정도까지는 아주 편하게 들어지지만 이것보다 더 들 수 있는데 더 들면 스커트가 빠져요. 그리고 무릎은 이게 일단 보이는 걸로 3중이거든요. 일단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그래서 관절부가 약간 이어져 있는 느낌을 좀 더 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관절 자체는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입니다. 발목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일단 회전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꺾어주는 거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이게 다예요. 바닥에 세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조금 지상 액션을 격하게 할 때는 웬만한 베이스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뻗는 부분, 그리고 굽힐 때는 아예 앞꿈치랑 발바닥 자체가 가동을 하면서 궤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굽히는 것도 어느 정도 라인을 유지하면서 굽힐 수가 있다. 발목을 최대한 이렇게 앞으로 꺾으면은 이제 중간 부분 가동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육중한 몸으로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허리도 좀 사용을 해주고 고관절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좀 활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건버스터 무릎 꿇기? 기존에 있었나? 그리고 건버스터 하면 뭡니까? 건버스터의 대표 포즈 바로 팔짱 포즈. 이야, 로봇이 팔짱을 꼈다? 그러면 건버스터의 오마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정도로 건버스터에선 이 포즈가 대표 포즈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로봇이 팔짱 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첫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등장해서 가장 하이라이트일 때도 이렇게 합체하고 나서 딱 한마디 하죠. 합체한 건버스터를 평범한 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줄래? 그리고 호밍 레이저! 저는 건버스터 처음 볼 때 여기서부터 진짜 쇼크였어요. 아니 진짜 저렇게나 강하다고? 저게 슈퍼로봇이구나, 그런 느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손바닥 부분에 가동이 하나 더 추가돼서 호밍 레이저의 발사구가 전개가 된다,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난다, 이런 센스 있는 기믹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버스터 미사일! 맞은 부위를 삭제시켜버리던 아주 강력한, 이거 보고도 좀 쇼크였어요. 연출이 저럴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맞은 부위를 아공간으로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 빔 포즈. 그냥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유의 포즈를 취하는 게 좀 인상 깊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화면이 로우 앵글로 비추어지면서 빔 하면서 발사하던 그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특유의 버스터 빔 반복하면서 발사하던 씬이 있는데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버스터 실드를 장착할 시간입니다. 백팩을 잠시 제거. 등 외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버스터 실드, 그 위에 다시 백팩을 달아줍니다. 자, 버스터 실드 장착 완료! 진짜 겁나 멋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 망토를 두르고 있는 이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고요. 확실히 사이즈에서 오는 이 뭐랄까 이 질감 표현 덕분에 이렇게 구김이라든가 이런 게 화려하잖아요. 이 사이즈에서 오는 이 박력이 어마어마해요. 휘날리고 있는 이 느낌.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망토가 이게 버스터 실드가 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무거워진다는 거. 아까 본체만 1.5kg 정도였는데. 자, 버스터 실드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과연 얼마나 나올지. 와우! 1700. 버스터 실드만 한 그러면 260g 정도 나온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휘날리고 있기만 한데도 되게 멋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실드 치는 거 한번 포즈 취해보죠. 일단 오른손을 교체를 하듯이 그냥 손 교체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요. 끼울 때 팔을 좀 굽히고 끼워줘야 이 어깨 쪽에 간섭이 별로 없습니다. 자, 포즈도 바로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가리듯이 망토를 손에 쥐고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포즈가 취해지죠. 이거는 꼭 이렇게 감싼 뒤보다도 약간 로우 앵글로 해서 아직 감싸질 때, 감싸기 직전의 느낌을 연출하는 것도 꽤나 멋집니다. 그거랑 감싸고 있던 망토를 옆으로 치워버릴 때 같은 느낌, 요런 것도 꽤 멋지죠. 그리고 토마호크나 홈런을 손에 쥘 때는 이 손잡이 아랫부분, 이 끝부분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토마호크는 조인트에 모양이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시고요. 홈런은 그냥 돌려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터 토마호크! 애니메이션에선 등장하지 않는 무장이긴 하지만 포함이 됐습니다. 슈퍼로봇 대전에서 쓰거든요. 심지어 노리코가 게타로보의 나가레 류마에게 토마호크의 훈련을 받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슈로데. 그래서 이 버스터 토마호크라는 이 무장 자체가 게타 토마호크의 패러디예요. 그리고 슬슬 베이스를 한번 써봐야 할 것 같은데 베이스를 쓸 때는 골반 뒤쪽 외장을 먼저 빼주어야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다리 사이에 있는 외장도 빼주면 슬라이드 할 수 있는 조인트가 드러나죠. 여기다가 원하는 디스플레이 조인트, 스탠드 조인트를 슬라이드로 끼워주면 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빠집니다. 앞에서 이 레버를 밑으로 내려줘야 뒤로 슬라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끼고 뺄 때는 항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 레버. 베이스를 활용해서 토마호크 액션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 슈퍼로봇 대전에서 아군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어요. 그리고 토마호크를 하나로 이어서 토마호크 부메랑. 이건 게타톤이구나. 아니 그 류마가 노리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는데 토마호크 부메랑. 그리고 건버스터 선수 홈런 예고. 그리고 버스터 홈런. 와우, 박력 봐. 이게 배트의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치켜 들어주면은 훨씬 더 홈런, 진짜 홈런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게 분위기 대박이다 이거는. 다음은 버스터 코레더. 일단은 전개 기믹이 하나 있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벌려도 되기는 해요, 팔을. 근데 팔꿈치 외장 있죠, 이걸 눌러주면 짠! 보셨나요? 전개 기믹, 버튼식 전개. 빰! 전개 후에도 작은 부분의 파츠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펙트 설명할 때 철판 있다 그랬죠. 그게 이거거든요. 철로 된 링? 손목에 링이 감겨 있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팔 같은 경우는 잠시 손을 빼고 이 손목 링을 빼줘야 됩니다. 락을 풀고 빼면 빠져요. 그리고 팔에 앞뒤로 자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버스터 코리더 파츠를 착, 이게 지금 자석이라서 탁 하고 들어가거든요. 자석 위치만 맞추면 알아서 끝에서는 자석으로 알아서 고정됩니다.
자, 그렇게 팔 꼈으면 손목 링을 다시 락을 걸어주고, 전개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갈리죠. 너무 큽니다. 이 차이가 많이 커요. 바로 나머지도 해보죠. 그리고 버스터 코레를 전개하고 기합 으아 하면은 뭐가 일어난다? 겁나게 번개 치듯이 스파크들이 막 튀죠. 손목에 이 철판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석이니까 적당히 갖다 대면은 알아서 붙습니다. 이거 그냥 적당히 가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펙트 한 팔에 8개씩 껴봤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펙트가 두 종류에 16개씩 32개니까 한쪽당 8개씩 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적당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붙여주면 돼요. 자석이기도 하고 적당히 갖다 대면 잘 붙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이 무릎 옆에 있는 외장을 살짝 이렇게 옆으로 들어주고요. 역시나 바로 위에 있는 외장을 눌러주게 되면은 빰! 한 방에 전개가 된다.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안쪽에도 작은 파츠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쪽에 자석, 대신에 이쪽은 철판 링을 떼어낼 필요 없이 바로 끼워주면 돼요. 역시나 자석이니까 적당히 위치 잡고 들어가면 이렇게 찰칵하고 붙는다. 전개를 한 다리와 안 한 다리, 역시 차이 명확하고요. 와우, 화려합니다. 그리고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이 코레더 파츠가 잘 안 들어가면은 내부 공간에 딱 맞게 안 들어간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안에서 전개된 파츠 사이에 기다란 코레더가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쑥 밀어 넣는 느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끝까지 들어갔을 때, 딱 맞아 들어갔을 때 자석이 찰칵하고 붙는 거거든요. 혹시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위치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없이 코레더만 전개해봤습니다. 더블버스터 코레더! 여기서 역시 기압 넣고 으악! 이펙트까지 전부 장착 완료! 웅장하다. 아이구야. 확실히 이펙트가 들어가니까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납니다. 심지어 이펙트가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라 팔 하나, 다리 하나당 8개씩 들어가니까 가까이서 봤을 때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저 번개 치고 있는 것 같은 저 다리,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위아래로 더블 버스터 코리더를 싹 써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펙트 있는 게 더 멋지긴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그 장면도 약간 연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언니 그걸 쓸게요. 좋을 대로 하렴. 슈퍼 이나즈마 킥 파츠는 그냥 발바닥에 가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붙죠. 슈퍼 이나즈마 킥! 이펙트 한몫합니다. 진짜 한몫합니다. 진짜 근데 이나즈마 슈퍼 이나즈마 킥이 진짜 멋있긴 하다. 이게 이펙트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요. 애초에 슈퍼 이나즈마 킥 자체가 이렇게까지 이펙트를 챙겨줬던 적이 그동안 건버스터에선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화려하고 마음에 듭니다. 이거 대신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게 있는데 이 이펙트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얘도 결국 자석이다 보니까 혼자 달렸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펙트까지 꼈을 때는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붙어 있는 힘이 혼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약해져요. 그래서 혹시나, 그리고 이펙트가 크니까 막 움직이다가 툭 쳐버려가지고 자석을 비틀어 버리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이라이트이자 진짜 명장면, 미안 건버스터 하면서 가슴 장갑을 뜯어내버리는데 이렇게 하고서 축트롤 꺼내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래서 파츠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슴 중앙에 있는 축테로도 자석으로 붙어있는 거라서 이렇게 빼줄 수가 있고요.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프레임 안쪽에다 먼저 이제 축테로 연결 파츠를 끼우고 이 연결 파츠 먼저 자석으로 연결을 시켜 놓고 그리고 가슴 프레임을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정말로 가슴에서 뽑혀 나와가지고 그대로 연결돼서 손으로까지. 이 디테일이 그리고 이 중간 연결부는 이거 연질로 되어 있는 거라서 걱정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LED를 켜면 빰! 축테로와 얼굴에 불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뒤에 엔딩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CCS 토이즈의 건버스터 리뷰를 해봤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만지는 내내 정말 재밌고요. 무엇보다 하이라이트, 딱 요 포즈. 저는 이거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이 부분. 여기서 이어지는 엔딩은 진짜 명작 소리 들을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엔딩 포즈도 그냥 요대로 할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맞춰봤는데 일단 무게도 상당하고요. 그만큼 이제 핸들링 할 때, 손에 쥐고 움직일 때 조심하셔야겠지만은 그래도 이전작이죠. 사이바스터 때만큼 막 뾰족뾰족한 부분이 많진 않아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 그럼에도 무게는 이쪽이 훨씬 많이 나가니까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나저나 무장도 이것저것 있고 버스터 실드도 되게 멋있었는데 저는 전시한다 그럼 딱 이 상태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실.